짠! 네.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네, 수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잡지나 이제 이런 곳에 칼럼을 많이 썼었어요. 바른말 족집게, 뭐, 우리말, 뭐, 고운말, 이래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좀 알레르기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글로 적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펜 자체가 파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도 잘 쓰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예, 그렇습니다. 바른말 족집게 제가 연재하던 잡지에 이제 실린 글인데 오늘은 한번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듣기 거북한 엉터리 존칭들. 살면서 많은 사물에다가 존칭어를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의 그 뭐 부인이나 뭐 남편의 호칭이 좀 약간 잘못됐다거나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어려워요. 우리말이 한국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00번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예요. 식사값 4만원 되시겠습니다. 세차하는 시간 20분쯤 걸리시겠습니다. 등은 여러 영업점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사물에 존칭을 붙이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삐지다가 아니라 삐치다거든요. 그런데 작가분들이 뭐 삐졌어, 나 지금 삐졌어 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줄임말, 뭐 은어 뭐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몰입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매스미디어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게 표준말인 줄 알고 그렇게 써요. 당사자들은 사물에다가 존칭을 붙이는 걸 아주 그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으로 알지만 한마디로 넌센스의 극치요. 우리 같이 이제 언어에 민감하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사람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국어 시간에 많이 졸았구나. 아니면 무언가 공부를 좀 이렇게 깊게 안 했구나 하고 금방 눈치채죠. 무생물은요, 높임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어요. 아, 개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럴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주 쓰고 듣기에 이런 걸 일컬어 사물 존칭, 판매장 높임말이라고까지 할까요? 이상한 신조어의 탄생입니다. 네,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무언가 그 돌아가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뭐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 거 대신에 어떻게 하면은 내 이야기를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게 좀 얕은 지식으로 사람을 꿰어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을까 핸들링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연구하지 그 어떤 기존의 뭐 어떤 기본적인 학문이라든가 뭐 학습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네, 무언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사안에 대해서 담당 관청의 직원이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땡땡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희 땡땡 의원님께서는 그 문제를 논의하시려고 해외로 출장 가셨습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뭐 저희 대표님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는데 그냥 누구누구 대표 이렇게 해야지 그 님자를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어느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남편 얘기를 하면서 애들 아빠께서 바쁘셔서 먼저 식사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자기 시아버지한테 자기 남편을 심지어 왜 아빠라니요. 자기를 낳아준 아빠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족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극존칭을 쓰면서 하물며 이렇게 TV에 보면은 어떤 연예인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께서는요 간장게장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제가 직접 사다가요 그거를 뭐 끓여가지고요 드려요.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그냥 왜 저렇게 무지해 보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관리나 며느리는 자기들이 아주 예의 바르게 내 극존칭을 써서 말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가끔은 듣다가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언어의 공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타고난 어떤 그 언어는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 전두엽이 발달하고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무언가 언어 자체가 논리 정연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이게 기본적인 어떤 학습법이 이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했을 때는 뭐 그냥 그 존댓말 반말 다 막 섞어가고 은어 비속어,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짬뽕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이걸 아이들이 듣고서 언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학자도 아니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국어학자도 아닌데 선배는 뭐가 그렇게 그런 이제 존댓말이나 맞춤법이나 아니면 이런 언어 습관에 대해서 민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일상에서조차도 바른 언어를 구사하고, 그쵸? 계속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 네 모든 사람들이 변할 수 있고 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그걸 무슨 뭐 이렇게 뭐 끝까지 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 이렇게 말하면 좀 섭섭하죠. 자, 국민과 시아버지는 관리나 며느리들의 윗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존칭, 존댓말의 대상이 헷갈려서 정반대로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횡행하는 무례한 말들도 문제죠. 애들이 맨날 왜 그렇게 어느 날부터 지옥 발음이 유행이었는지 말 끝마다 지은 나 뭐 이렇게 지옷을 많이 붙여요. 심지어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지옷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들으면 눈살 찌푸려지고 그 굉장히 이렇게 예뻐 보였던 그 사람 자체도 그 언어 습관 때문에 저런 사람을 내가 사귀었단 말이야? 왜 저렇게 품위가 없지? 하고 마음속에서 깊게 실망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말은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존칭, 존댓말 역시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오빠 아니 왜 오빠예요? 족보가 왜 그렇게 돼요? 자기 남편이 왜 오빠냐고요. 그쵸? 자, 무더위가 짜증스러운 요즘에 이걸 제가 옛날에 써서 무더위가 오겠죠. 이거 잡지 기고가 아마 한여름에 썼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읽어버렸네요. 자칫 무례한 말 한마디가, 왜냐면 이제 후텁지근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그 성격적인 부분이 말, 언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땀나고 막 덥고 막 그럴 때 옆에 와서 누가 말 걸고 막 이러면은 본의 아니게 신경질 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돌리긴 좀 뭐하지만 날씨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 간의 눈꼴 사나운 시비로 번지곤 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어떤 그 공적인 사안이든 사적인 사안이든 전화보다는요, 약간 공문사화해서 문서로 남기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이제 유튜브를 보시던 분이 그 부분만 좀 편집을 해서 올려줄 수 없냐고 해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든지 경험한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알아요.
층간소음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뭐 호되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꾸 그 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사자한테 이제 뭐 전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리 미안한 사람도 감정이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을 갖다가도 그 감정 때문에 되레 오히려 이 사람한테 짜증을 내거나 이 문제가 감정적으로만 번져서 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하거나 민원을 넣을 때는요, 웬만하면 이메일이나 글이 좋아요. 그리고 뭐 만약 뭐 공동주택, 뭐 아파트나 빌라에서 층간소음이나 아니면 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힘들다 했을 때는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 공간에 있는 우리 뭐 소리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문서화를 해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그런 입주민들의 뭐 그 동의를 구해서 단체로 공조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알려야지, 혼자서 그거를 이기려고 들다가는 저도 너덜너덜해지고 상대도 너덜너덜해지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문서화 시키는 게 좋아요. 뭐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뭐 메토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관리사무소나 이제 그런 곳에 그 공론화된 곳에 알려서 공지를 좀 내달라고 아니면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1차 사안 때는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며칠까지 기간을 주세요. 기간을 줘서 개선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리고, 그래서 단계로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그 집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미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상대방이 저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또 상대방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치고 세상사에서 이기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할 때는 좀 가슴 아프기는 하나, 공적인 사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공적인 이야기만 해야지, 사적으로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해요, 바빠요, 뭐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는 뭐 사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는 정말 공적인 외 시간에는 간혹 가다가는 괜찮지만, 자꾸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사적인 감정을 드러냈을 때는 이 사람도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고 나도 마찬가지로 하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이야기를 하거나 문서화를 시킬 때는 그 부분이 팩트, 왜 잘못됐는지, 자, 말을 할 때 유연하게 대한 다음에 공격, 유연입니다. 유연 공격해도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적을 져요. 굉장히 유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유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단계들이 꼭 필요한 거죠. 존칭이나 존댓말은 그와는 반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바르게 써야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부장님이, 이거 아니죠. 우리 학부장께서, 학부장이, 이게 맞는 거죠. 님자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과공은 비례. 그건 절대로 예의가 아닙니다. 과한 공경은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배우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습관을 잘 들이고 그거를 행동에 옮겼을 때 그 사람의 가치와 말이 빛나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고맙습니다.